초등, 중등, 독해 문제집 친절한 영아쌤의 픽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딸을 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중등 국어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문제집 추천도 부탁을 받아서 오랜만에 서점에 나가서 초등, 중등, 고등 국어 문제집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과목별로 여실히 차이가 존재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수능 국어가 어렵다 하면서 초등에서도 문해력, 어휘력이 강조되며 국어 문제집 시장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가에서 수학과 양을 비교해보니 수학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입시에 있어서 각 과목별 비중, 중요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척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집들은 이 독해 문제집을 고를 때 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살펴본 문제집 중에서 괜찮다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서점에 가서 봤지만 당연히 모든 문제집을 제가 살펴본 것은 아니겠죠. 협찬이나 광고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영아쌤의 픽은 무엇일까? 문제집 고르실 때 고려해봐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에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살펴볼 때 초등 고학년 5, 6학년용부터 문제집을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초등 1, 2, 3, 4학년, 초등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독해 문제집보다는 독서를 통한 독해력 향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해 문제집을 굳이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잡지를 보듯이 짧은 글을 아이가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도록 읽기 제재로 제공을 해주시거나 이 경우에는 굳이 확인 문제는 꼭 풀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혹은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읽고 나서 아이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거나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다른 문제집처럼 아이에게 주면서 혼자 풀어 하고 채점해 주시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읽고 문제도 읽으면서 함께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책을 체계적으로 시기별로 읽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학년이 된 둘째에게 낭독 연습을 한번 시켜보려고 독해 문제집을 시도해 보았는데 역시나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읽다가 월트 디즈니에 관련된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이 나왔는데 그 글을 읽다 말고 제가 월트 디즈니 전기 우리 집에 있는데 혹시 너 읽어봤어? 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니까 정말 잘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이처럼 저희 집 아이들은 짧은 독해 문제집의 글보다는 긴 책을 더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긴 글 읽기가 더 독해력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 문제집 중에서 좀 괜찮겠다 싶은 건 제 책꽂이에 그냥 꽂아둬요. 그냥 오며 가며 편하게 읽으라고 꽂아두는데 첫째가 가끔 그걸 뽑아서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아이가 읽고 있는 글에 딸려있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알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는 한데 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독서를 하고 있고 꾸준히 그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다면 독해 문제집보다는 독서가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초등 국어 문제집 딱 2가지만 하세요 인데요. 거기서도 어휘 문제집과 독해 문제집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독해 문제집은 저학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저학년에서는 어휘 문제집을 꾸준히 푸는 것만으로도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추천드렸던 아울북에서 나오는 초능력 어휘,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재이기도 한데 이 교재의 경우에는 아이가 읽어야 할 어휘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4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읽은 내용을 또 문제를 통해 점검을 하잖아요. 이거는 독해 문제집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 2, 3, 4학년까지는 어휘 문제집을 통한 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 문제집을 꼭 풀리고 싶다. 아이가 비문학 글은 너무 안 읽는 것 같다. 아이가 제대로 읽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영어 리딩 교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째와 함께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리딩 교재를 읽고 있는데요. 영어다 보니까 아이의 독해 실력에 비해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몹시 집중해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 바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책 속의 여러 장치나 문맥을 통해서 아이가 의미를 추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요. 또 이 리딩 교재에 나오는 관련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말해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올 초에 첫째가 영어 학원을 옮기면서 몇 군데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당연히 이전까지 배우지 않았던 문법이라든가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리딩 스킬에 있어서는 리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을 해주시고 또 평소에 한글책 많이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어 리딩 교재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초등 고학년인 5학년, 6학년부터는 국어 교과서가 그전 학년과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양한 제재를 다루고 있는 글들이 나오게 되고요. 글밥도 뭐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상당히 길어집니다. 또 내용도 그 전과는 달리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글들이 간간히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긴 분량의 글이 나오지는 않지만 5, 6학년 정도 되면 아이의 독해 능력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5학년, 6학년부터는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압축적인 정보,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문제 푸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시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집을 하기에 적절한 학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독해 스킬을 설명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개념어 학습을 중심으로 한 책과 마찬가지로 과연 초등 고학년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책을 아이들이 읽고 스스로 독해 스킬을 연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취향의 아이가 아니라면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에게 강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독해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 기억하시죠? 한 페이지 안에 4, 5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 단락별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고 문제수는 4개에서 5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어휘학습이나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다.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서점에서 살펴본 문제집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엔에서 나오는 하루 한 장 독해 6단계입니다. 하루 한 장 시리즈라는 제목에 걸맞게 부담 없는 구성과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편과 과학편으로 나뉘어져서 다양한 제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추천의 이유입니다. 최근 수능 비문학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3개의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번갈아 되고 있어요. 이 중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회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문들을 읽다 보면 학년에 맞게 차곡차곡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아쌤의 첫 번째 픽은 미래엔 하루 한 장 독해입니다. 두 번째는 디딤돌 초등 독해력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스킬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독해에 필요한 기술들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수능과 연계해서 초등 독해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책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문 속 필수 어휘, 문제 속 개념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지문에 나온 어휘 중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놓았고 또 문학 개념어에 비해서 수가 적기는 하지만 독해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 좋은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소개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가 있어서 이 디딤돌 초등 독해력이 영아쌤의 2번째 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학과 비문학 공부 둘 다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학은 학기 중에는 내신 문제집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과 개념어들을 꼼꼼하게 연습을 하고 방학을 통해서는 이 본인이 배웠던 작품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문학 독해의 경우에는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상관없이 매일 한두 개씩 지문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문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분량,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비문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나 스킬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등 독해 문제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 미래엔, 깨독, 천재교육, 하루국어, 동아출판, 빠작 이렇게 4가지입니다. 미래엔 깨독의 경우에는 단락별 내용 정리와 용어 학습 부분이 특히 잘 되어 있었고요. 천재교육, 하루국어의 경우에는 중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4권 모두 좋은 교재이지만 영아쌤의 원픽은 동아출판 빠작 독해입니다. 예전부터 중등 국어는 빠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타 문제집에 비해서 빠작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을 함께 싣고 있고요. 단락별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구조도 확인할 수 있도록 2번 점검 장치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또한 어휘, 어법 코너가 따로 있어서 어휘에 대한 학습과 어법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지문을 읽고 그 지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다른 추가적인 어휘나 어법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따작에서는 문학 독해 문제집도 나오던데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고 정보량에 비해서 학생들이 보기가 편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시를 단독으로 공부하거나 혹은 소설을 공부할 때 전체 글 읽기 전에 살펴보는 것으로 전체 글 읽기와 관련해서 활용하기에 좋은 문제집이라 생각됩니다. 원픽은 바짝 독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두 지문씩 공부하려면 다양한 문제집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하는 다른 교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독해 문제집이든 책이든 많이 읽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부터는 아이들에게 공부의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기이니까 좋은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아이가 직접 고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이 독해 문제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